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수능 영어 총평을 맡게 된 마더텅 대표 영어 강사 강산입니다. 자, 지금부터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영어 영역, 영어, 수능 영어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난이도인데요. 우리 1등급 비율을 기준으로 해서 난이도를 한번 보니까요. 우리 작년 수능 총평 제가 맡았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2024학년도 수능 불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어려웠지요. 1등급 비율이 4.71%였습니다. 어려웠다라는 걸 보여주는 퍼센테이지이고요. 하지만 작년 수능보다는 2025학년도 수능은 조금은 더 난이도가 쉬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하지만 2025학년도 9월 모평보다는 조금 더 어려웠을 거라고 예상이 되죠. 그래서 2025학년도 9월 모평 1등급 비율 10%대는 사실 좀 너무 많죠. 자, 이 10%와 그리고 작년 수능의 4.71% 그 중간 어디쯤에 올해 2025학년도 수능 1등급 비율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변별력은 어떻게 주었을까요? 지문 및 선택지의 정확한 해석 능력을 보는 문제였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변별력을 높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아무리 지문을 이해를 잘했다 하더라도 선택지에서 내가 헷갈리는 부분들이 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택지의 매력도를 높이면서 변별력을 높였던 것으로 이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킬러 문항 4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 34번 빈칸, 4개의 빈칸이 출제가 되는데 마지막에 나오는 그 33, 34 빈칸은 거의 항상 킬러 문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는 작년 2024학년도 수능에서 바로 이 33번 빈칸이 킬러 문항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문제 중에 이 1위로 차지했던 게 33번으로 기억을 해요. 자, 그것이 그대로 킬러 문항으로 올해도 또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순서 37번도 어려웠고요. 그리고 항상 나오는 이 삽입, 굉장히 헷갈리시죠? 이 삽입도 39번이 킬러 문항이라고 예상됩니다. 자, 그렇다면 33번 빈칸을 어떻게 어렵게 냈을까요? 그 포인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번 빈칸 문제, 지문을 제가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보시면 attention economy라고 하는 요즘 이 핫한 주제지요. 이 관심 경제에 대한 이 소재가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문장에 여기 보시면은 첫 문장에 소재를 설명을 하죠. 이 소재에 대한 정의가 바로 where절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관심 경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들어가면서 빈칸을 같이 이해하면서 서로 이렇게 같이 연결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접근하실 때 첫 번째 문장에서 어떤 단어에 정의를 내렸다라고 하면요. 그 단어가 이 글의 소재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이 소재에 대한 이 사람의 필자가 무엇인가 플러스 알파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빈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 attention economy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죠? 관심 경제 포인트 정의를 잠깐만 봐드리면요. 가장 크고 가장 이익을 내는 그런 세상에서의 어떤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are those that consume my attention. 바로 나의 집중을, 나의 관심을 소비하는, 나의 관심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크고 가장 이익이 되는 그런 사업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비자의 관심을 끌어야 그게 돈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관심 경제였어요. 자, 그리고 여기 my attention이라고 하는 여기 이 부분, 내 관심을 끌어야만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요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내 관심을 끄는 그것이야말로 바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빈칸에 우리 이해를 잘해보면 같이 연결해서 매칭을 할 수 있는 그런 유형입니다. 자, 그렇지만 내가 이 주제문이 반복이 되면서 이해를 잘했다 할지라도 지금 선택지에서 굉장히 헷갈려요. 지금 여기 1번에 보시면 은유적, 함축적 선택지를 이용해서 매력도를 높였다라고 했는데요. 이 33번이 특히 그렇습니다. 뭔가 직관적으로 이건 이래서 답이야. 이게 바로 매칭이 되는 게 아니라 2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럼 선택지 1번 같은 경우에는 모든 너의
관심이나 집중이 다 소비가 되었다. 1번이 굉장히 매력적인 오답이었는데요. 잘 해석을 해보시면 내 집중이 다 소비가 됐어. 이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 정말로 팔리고 있는 진짜 상품은 바로 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죠. 자, 당신의 집중이, 자, 그것이 들어간 게 다른 회사에서도 계속 이제 팔고 있다라는 내용 뒤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2번 표현이 굉장히 은유적이고 함축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번이 정답이었고요. 참고로 1번이 매력적인 오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3번은 프라이머시 위배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4번도 뭐 대중이 너를 스폰서를 한다라는 내용도 아마 빠르게 소거를 하셨을 거예요. 아마 5번 같은 경우 너는 이 점을 너의 AI 친구한테 이제 이 점을 이렇게 이 탓이다, 얘 덕분이다라고 이제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AI 내용은 뒤에 보면 AI 베이스드 내용이 나오면서 조금 헷갈리게 여러분을 약간은 했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내가 소재를 잘 잡고 이해를 했다면 5번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1번, 2번 중에 굉장히 헷갈리셨을 텐데 우리는 답을 찾을 때 뭔가 좀 더 함축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을 내가 잘 매칭을 해보자. 그거에 이제 포인트를 가져가는 2번 정답이었고요. 자, 그럼 이제 34번으로 들어가셔서 자, 킬러 문항 빈칸, 마지막 빈칸이죠. 자, 여기 빈칸은 너무 다행히도 제일 처음에 빈칸이 이렇게 뚫리고요. 그리고 이 빈칸의 지금 길이도 보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뭔가 조금 편안하게 풀어지긴 했을 거예요. 자, 여기 소재가 우리 빈칸 앞에 주어 자리를 소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왜냐하면 계속 반복하지만 소재에 대한 이 사람의 생각, 이런 생각에다가 빈칸을 많이 뚫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 소재는 뭔가 centralized formal rules라고 해서 뭔가 공식적인 그런 룰, 법칙이구나. 자, 그럼 이런 법칙에 대한 설명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고요. 그 뒤에서부터 보시면 The rules of baseball 이라는 표현, 그리고 A score of music 이라는 음악 악보의 어떤 그런 룰, 법칙도 보이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예시가 이제 legal rules이라고 해서 이제 법적인 법칙. 이런 것들을 딱 읽어내면서 지금 요거는 야구의 법칙 예시 1번이고 그리고 음악의 어떤 그런 악보, 그런 법칙은 예시 2번이며 그리고 legal rule이라는 법적인 법칙은 예시 3번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어야 돼요. 그럼 이 예시들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낸 다음에 그럼 룰은 바로 빈칸이야 라는 걸 여러분 이해를 일단 하셨어야 됩니다. 자, 일단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읽어보시면 야구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don't just 그리고 여기 세미콜론 여기 보시면 이게 버돌서의 역할을 해요. 왜냐면 앞에 지금 not only가 있어서 그래요. not just가 다른 말로 not only잖아요. 그러면 not only A 버돌서 B에서는 강조가 B잖아요. 그래서 B를 정확하게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야구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그냥 행동, 어떤 그 플레이어의 행동을 regulate, 규제하는 거, 막 막는 거, 통제하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자, 그것뿐만 아니라 자, 그 법칙들은 determine, 결정을 하죠. 행동을요. 그 게임을 할 수 있는 그 게임을 구성하는 행동을 결정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하고 통제하는 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게 한다라는 내용에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빈칸에 우리가 매칭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강조 자리가 들어간 게 바로 제일 마지막 문장에 있는 without 구문이었어요. 참고로 여기 있는 true는 우리 통념을 나타낼 때 물론 이건 사실이지. 자, 그리고 true. 그래, 이건 맞아. 자, 그치만 우리 뒤에 without 그리고 나서 뒤에 부분도 not이 나오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이중 부정이라고 하는데 without you, I can't live.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라고 하는 구조로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려요. 자, 그 말은 내가 진짜 못 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너가 있어야만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강한 긍정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빈칸이랑 찰떡으로 다 붙습니다. 강조 구문들이 원래 빈칸이랑 붙어요. 자, 그러면 그것들이 없다면 자, 그러면 그것들은 뭐겠어요? 룰이겠죠. 그럼 법칙들이 없다면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회를 가지지 못할 것이냐? 그 역할을 차지하는 그런 개인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 룰 덕분에 그 역할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얻을 수 있었다까지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정답으로 들어갈 자리 5번으로 연결해 보셔야 되고요. facilitate가 용이하게 하다, 뭔가를 만들다. 그러니까 우리 위에서 determine behavior, 행동을 우리가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런 역할을 차지하게 하다 라고 하는 facilitate, productive activity 어떤 생산적인 활동을 하게 하는데, 자, 그것은 역할과 어떤 관행들을 establishing, 설립하면서, 만들면서, 통제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면서라고 하는 5번이랑 연결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선택지 1번은요, 뭔가 여기 legal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법적인 용어는 우리 예시 3번으로 들어간 아주 구체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이 구체적 단어를 빈칸으로 바로 이렇게 넣기는 힘들고요. 그리고 categorize가 분류를 하는 건데 뭔가 분류하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행동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만들어내는 거다라는 거에 꽂히셔가지고 분류 얘기가 아니었다. 1번 X 해주시고,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리이벨루에이트가 완전히 눈에서 이상하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벨루에이트는 뭔가 평가를 하는 건데 리이벨루에이트니까 다시 한번 평가하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재평가하다, 원래 알리가 들어간 단어 좀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되나? 다시 한번 평가하자 이런 얘기 아니었고요.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뭔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뭐 도모하자라고 하는 창의성을 강조한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아이디어, 창의성, 창의적인 게 나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크리에이티브 보고 바로 소거를 했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리걸이라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예시에 나온 단어를 하나 따면서 이렇게 일반적인 문장의 내 주제문에 구체적 예시 중에 하나를 이렇게 집어넣는 경우는 없지요. 그래서 4번도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4번도 빈칸 우리 푸는 우리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자, 그럼 이제 37번의 순서를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순서를 보시면은 실험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험을 소개를 하고 결과가 나오는 그런 구조고요. 실험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처음에는 구체적 단어가 막 나오다가 결론을 내리고 결과를 내릴 때는 뭔가 제너럴하게 일반적인 말로 이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실험 내용은 좀 구체적입니다. specific, 제가 SS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굉장히 구체적인, 여기서는 어떤 구체적인 단어가 나오냐면요. 보시면은 제 기억에는 그죠, 새 얘기가 나옵니다. birds, 새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마크라는 사람이 뭔가 이 grosbeak이라는 요 새를 우리가 뭔가 이렇게 스캐닝을 했다라고 해서 새를 이제 실험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럼 이렇게 구체적인 단어가 연결이 막 되면서 마지막에 일반적인 말로 정리하는 것까지 SSG, 여기서 G는 General의 약자인데요. 그거를 좀 읽어내는 그런 포인트다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 구조를 이용했다고 해서 쉽게 풀리지 않았는데요. 자, 그것은 순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선후관계의 논리를 정확하게 추리해야 되는 추리력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 답을 정확하게 이해를 조금 해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B로 갈지 C로 갈지에서는 그렇게 헷갈리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B에서는 오랜 리서치 프로젝트로 이 마크라는 사람이 그의 이제 학생들과 함께 뭔가 스캐닝을 하고 어떤 패턴을 찾아보려고 어떤 연구를 시작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거기에 구체적 단어인 이 새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연구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새가 서클로 둥글게 이렇게 서 있는, 둥글게 이제 앉아 있는 이런 새들은 훨씬 더 코디네이션이라는 별표하시고 협력을 더 보여주더라라는 거예요. 자, then 뭐보다 then 뒤에 도치가 일어났어요. Who are fitting in a line. 이렇게 한 줄로 서 있는 새보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둘러싸서 있는 이런 새들이 훨씬 더 여기가 협력이 더 좋더라, 협동이 더 좋더라, 코디네이션이 더 좋더라라는 말이 들어가요. 자, 그럼 여기 협동 얘기, 여기부터 시작을 하고 갑자기 C에서 뭐 한 줄로 있는 새가 어쩌고 저쩌고 이 새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새를 갖고 실험을 했다라는 내용이 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B, C 중에서는 B를 먼저 대부분 가셨을 거예요. 근데 B에서 C로 갈지 B에서 A로 갈지가 관건이었어요. 자, B에서 C로 가는 이유는 자, B 마지막에 한 내용은 이렇게 둥글게 앉아있는 이 새들이 훨씬 더 코디네이션이 높았다라고 하고요. 자, 그 내용 계속 받아서 자,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한 줄로 있는 이런 새들 있죠. 이 새들은 가장 가까운 이웃들 새들만 보일 거 아니에요. 여기 옆에 있는 새들, 이 옆에 있는 새만 보일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새들은 나돈니 A라고 해서 덜 코오디네이티드 하더라 해서 덜 이렇게 옆으로 코디네이트 협력을 하더라라고 해서 여기 코디네이션이랑
coordinate랑 같이 한번 이렇게 묶어지는 같은 단어 반복이 일어나는 협력 얘기를 계속 쭉 이어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 말고도 보돌소 새로운 정보를 하나 더 추가를 해주죠. 강조하고 싶은 건 협력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뒤에 훨씬 더 nervous 하더라라는 감정 얘기로 들어갑니다. 훨씬 더 초조해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쭉 이렇게 앉는 새는요, 별로 협력하기 힘들어요. 옆에 새들만 보고요. 그래서 조금 더 불안함을 더 많이 가진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감정 얘기로 끝났고 그 감정 얘기를 담고 있는 게 4번에 보시면 여기 fearful이라고 하는 이렇게 한 줄 서기로 있는 그런 새들이 더 fearful, 좀 더 걱정이 많고 fearful은 뭔가 더 무서움이 많은 거죠. 그래서 감정 얘기로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nervous, fearful, 감정 같이 매칭을 해주시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emotional contagion에 대한 general, 일반적인 말로 정리한 게 A번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셔서 SSG로 정리를 해주시는 그런 구조였다라고 이 논리 구조가 보였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7번 정답은 3번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구조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39번 삽입은요, 논리 대비 구조가 정확하게 이제 나오고 있는 그 문장 사이에 단절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단절을 느끼는 건요, 앞에서 하던 얘기를 쭉 연결을 했는데 갑자기 뒷문장에서 뭐야, 이거 딴 얘기하는데? 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4번이 정답이었는데 additionally는 그에 더해서 라는 내용이잖아요. 자, 그럼 이 additionally는 앞에 말에 뒤에 말을 붙이겠다라는 거고요. 거의 같은 말을 좀 반복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4번에서 뒤에 보면은 오브젝트라고 하는 사물은 리사이클링을 한다라고 해서 재활용이라던가 세컨핸드 사이클이라는 중고품의 어떤 그런 사이클을 탄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4번 앞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여기 앞에서는 뭐 재활용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 from A to B 해가지고, 그 집에서 disposal, 폐기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일단 내가 acquisition, 어떤 물건을 습득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이제 폐기로 가는. 그러니까 지금 재활용 얘기를 갑자기 나오기가 4번에 단절이 일어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박스 문장 보시면은 여기 자체에 보면 이제 only to be rediscovered, repurposed later 이라는 표현. 이 표현에서 우리가 느껴줄 수가 있어요. 혹은 여기 repair. 그래서 오브젝트라고 하는 이런 사물들이 뭘 기다리냐? 다시 수리되는 걸 기다리고 그리고 다시 재발견되고 다른 목적으로 또 사용되는 걸 이제 우리 기다린다라고 해서 요런 표현들이랑 지금 다시 한번 나오는 second-hand recycling 요렇게 이제 얹어주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39번은 우리 삽입은 단절로 많이 풀죠. 이것도 마찬가지 단절로 풀어내는 4번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대비 전략으로 우리 어떻게 제가 꼽아봤냐면요. 우리 2026학년도 수능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이번 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수능 자체는 작년과는 다르게 작년은 어땠을까요? 막 추상적인 소재가 다양하고요. 그리고 문장의 길이가 올해보다 더 길었습니다. 그래서 불수능이었어요. 근데 올해 수능은요. 추상적 소재는 좀 배제를 하고 문장의 길이도 좀 짧아지면서 타임 어택에서 막 힘들어하는 친구들 비교적 좀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하지만 지문 이해가 비교적 쉬웠다고 하더라도 선택지의 정확한 해석과 비유적 표현 등을 잘 파악해야 되는 그 논리적인 사고, 이런 걸 우리가 또 종합적 사고 능력이라고 하죠. 자, 이런 능력을 기출문제를 통해서 계속 함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매력적 오답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기출문제를 한 2번, 3번 정도 정확하게 계속 풀어보시고요. 그 지문의 정확한 해석 능력과 기출 분석을 통한 소재 및 논리 구조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잘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마더텅 기출 문제입니다. 자, 마무리 멘트를 하자면은요. 자, 마더텅은 듣기, 어법, 독해, 기출 문제로 굉장히 유명한 교재입니다. 뒤에 해설이 너무 잘 돼 있고요. 검토도 많이 하고 검토위원분들이 있으셔가지고 그리고 또 여러 능력 있는 강사분들이 강의를 또 다 한 문제 한 문제 다 찍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독학을 하면서 풀어보시다가 뭔가 걸리거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우리 바코드
바코드, 마더텅 교재 있는 바코드를 살짝 핸드폰으로 찍어보시면 특히 고3 교재는 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주로 나오니 제가 거기 해설 강의, 포인트 강의만 잡아서 5분에서 10분 내로 완전 잡아드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교재 사면 무료니까요. 같이 한번 잘 보시면서 기출문제 2번, 3번 돌리면서 올해 수능도 산쌤과 함께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2025 학년도 영어 수능 총평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